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생활에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김바이, 즉 육군에서 말하는 물건의 위치 이동,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바이하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김바이 얘기를 하면 해병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새끼들은 총 들고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맨날 도둑질만 하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라고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게 나쁜 짓이란 걸 몰랐겠냐 말입니다. 다 고등학교 이상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당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린 잘못 없어요. 물건이 풍족하고 먹을 게 넘치면 누가 도둑질을 해요. 아무튼 얼마 전에 올린 김바이 내용은 제가 이대대 중위 시절에 팀 스피리트 연합훈련을 위해 선발대로 온 미 해병대의 분대 천막을 턴 얘기였죠. 그때 제가 한 김바이가 국제적인 범죄 국제적인 범죄? 이건 어감이 좀 그렇네요. 아니 씨발 뭐 그까지 그 미군 방독면 하나 김바이 한 걸 가지고 국제적인 범죄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우린 그것 때문에 매년 기다리는 건데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리고 이걸 인터폴에서 알아봤자 걔들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가 현역 군인이었잖아요. 전 세계 헌병대가 무슨 국제기구를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헌병대가 나의 김바이를 알았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씨발 같은 해병대끼리 나를 미군 헌병대한테 넘겨? 그럼 해병 헌병대 니들은 김바이 안 했냐? 씨발놈들 뭐 지들만 깨끗한 척하고 있어. 내가 가재면 니들은 개야 개. 개가 가재 편드는 건 당연하지. 어? 그나저나 오늘은 내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흥분을 하지? 도둑이 제발 저래서 그런 건가? 그 국제적인 범죄 그것 때문에 내가 발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국제적이고 국내적이고 간에 오늘 얘기할 김바이는요. 저처럼 그렇게 글로벌한 범죄는 아니고요. 그냥 해병대 1사단 내에서 범인도 해병대 일원이었고 피해자도 해병대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있었던 그런 사소한 건 아니네요. 피해자가 사단장이었으니까 거기다가 김바이 당한 물건이요. 그게 사단장 승용차래요. 야전삽, 수통, 철모 그런 것도 아니고 별 2개 달린 사단장 승용차. 작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깜빡 실수할 뻔했네. 그 역대급 김바이 사건을 사소하다고 했다가는 제가 김바이 당하신 사단장님한테 그냥 호박 깨지는 거죠.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페이스북에 해병대 22대 전도봉 사령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그룹을 운영하시는 즉 이 사연을 올리신 분께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으로 제작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전도봉 사령관님은 해병대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분의 간단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장황한 서론이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겠죠. 전도봉 사령관님 일화는 이거 말고도 몇 편 제작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소재가 아주 많다 얘기죠. 골 때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주석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죠. 삼천포로 재하는 것도 덜하고 서론도 길지도 않고 아무튼 우리 애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칭찬들을 제법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4년 6월 어느 날 새벽 3시.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은 당시 사단장 비서실에서 선임하사관 중사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그날 새벽
사단 헌병대 당직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새벽에 무장공비, 대관작전 뭐 이런 거면 당연히 사단 당직 참모나 상황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야죠. 근데 헌병대에서 전화가 왔다? 아, 이건 뭔가 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KBS 9시 뉴스에 나올 법한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쳤다든가 뭐 이런 거 예감이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의 예상은 정확합니다. 즉 전화의 내용은 사단장 승용차를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가라고 표현한 건 아직 그 범인을 모른다는 뜻이죠. 아무튼 누군가가 이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청림동 담벼락을 박는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인이 사단장 승용차를 긴바에 해서 포항시대인지 중앙대학인지 뭐 어딘지 모를 부대 밖을 돌아다니다가 아마도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1사단 북문 근처 청림동에서 담벼락을 받고 사고가 나니까 범인은 그냥 튀었다. 이상의 사건 개요만 놓고 보면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장 승용차가 긴바이 당하기 전에 북문 근처 사단장 공관 그러니까 1사단 영내에 있었으니까 이건 내부자의 소행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전문 자동차 절도범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요? 절도범이 부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군인이 민간인 걸 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민간인이 그 가난한 해병대 부대 안에까지 들어와서 군인 걸 털어간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민간인이면 걔가 왜 다시 부대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아무튼 당시 사단장이 이용하는 차량은 두 대죠. 하나는 군용 찝차 9118 6호차 그리고 또 하나는 까만 세단. 하지만 사단 내에서는 주로 군용 찝차를 이용하죠. 근데 이게 없어졌다가 차량이 사고 난 채로 새벽 3시에 부대 밖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사단 헌병대 전 수사관이 동원이 돼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밝혀지는 범인의 행각. 그러니까 밤 11시 30분경에 이 사단장 승용차가 BOQ 정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 헌병이 제지하지 않았냐고요? 차량 운행증? 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참 군대 생활 안 하셨어요? 사단장 차를 누가 세워요? 그 헌병이 또라이예요? 헌병은요 키도 크고 자세도 나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들로 뽑아가요. 그렇다고 말단 보병들이 꼴통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아무튼 11시 반에 나간 승용차가 새벽 3시에 발견됐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은 부대 밖을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수사를 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항시 흔적을 남기죠. 망가진 차를 수리해야 되니까 당시 운전병, 운전하사, 사단장 차는 하사가 운전을 했습니다. 사령관님 차는 중사가 몰았다고 하는데 저는 사령부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운전하사가 운전석 내부를 살피던 중에 부러진 앞니빨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차량이 담벼락을 박으면서 그 충격으로 아마도 핸들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앞니빨이 부러졌다.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아울러 범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뭐 이런 뜻도 될 것 같습니다. 94년도니까 당시만 해도 안전벨트 잘 안 맸잖아요. 자, 이러면 수사가 활기를 띠는 거죠. 범인이 밤 11시 반에 헌병을 통과해서 나갔다. 또 범인의 이빨이 발견됐다. 여러분이 수사관이라면 이 범인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1사단 부대 총원 DNA 검사를 하자?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사단 총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나 해군 쪽에
뭐 그걸 검사하는 장비가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런 거 해주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럴 때 해병대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 10분 만에 잡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순검. 그날 밤 해병대 1사단은 해병대 창설 이후로 가장 엄격한 순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유의 거주자 포함 단 한 명의 열애도 없는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총원 순검. 이러면 주계병도 열애 안 되는 거 맞죠? 원 소속 중대로 복귀해서 순검 받는 겁니다. 아마 사단 영창에 있는 대원들 빼고는 다 순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순검에서는 암기사항이니 관물 정돈, 병기 수입 상태,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아마 대원들은 취침 순검에 빤스바람 순검 뭐 다 받아봤지만 이런 순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총은 앞니빨이 보이게 입을 벌린다. 실시. 간단하죠. 이빨 부러진 놈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 시발 산천초목이 다 떤다는 해병대 순검에서 이빨 보였다고 맞아본 적은 있어도 이빨을 보여라? 아니 우리가 지금 국민학교 입학한 1학년의 애들이야? 이빨 닦았나 안 닦았나를 검사하게. 당시 순검을 받은 인원이 총 10,000명이었다면 9,999명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딱 한 명, 이빨이 부러진 대원은 탈령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결국 잡힌 거죠. 뭐 이빨 부러진 놈이 7연대에서 한 명 나왔대요. 그래도 뭐 애꿎은 놈 잡아다가 주리를 틀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군대 해병대인데 해병대 헌병들을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다가 부러진 이빨하고 맞춰보니까 정확히 맞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DNA 검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고구려 그 고주몽이 뭐 부러진 칼 들고 온 그 나중에 그 유리왕인가 그 되는 아들, 걔랑 칼을 딱 맞춰보니까 정확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지 뭐. 삼국사기에 무슨 뭐 DNA 검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빨이 부러져서 잡힌 범인은 7년대 하사. 그럼 그렇지. 이 7년대가 좀 문제가 있어. 맨날 나를 갈구는 선배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7년대 출신이에요. 그 1사단 건재순으로 2, 3, 7년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꼴통들을 좀 맨 뒤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저는 2연대 출신입니다. 2, 3, 7 중에 제일 앞에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잡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주리를 틀어? 귀향을 보내? 남한산성을 보내? 아유, 이걸 어떡하지? 이거 잡아놔도 문제네. 죽일 수도 없고. 이게 뭐 일단은 헌병대 구속되는 거죠, 뭐. 근데 우리의 존경스러운 전도봉 사단장님께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이빨 치료가 급하다. 그냥 기소 유예. 즉 기소를 유예해서 깜빵에는 안 보냈다고 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보내버렸을 것 같은데. 역시 해병대의 전설 전도봉 장군님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근데 뭐 사실 사령관님도 젊어서 뭐 사고 전혀 안 친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끼리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거 김해 공군 비행학교 습격 사건 신문에도 났잖아요. 제가 그 조선일보 기사 검색해 보니까 당시 대문짝만하게 났던데요, 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차량절도범 그 김바이안 그 하사 좀 너무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자식 좀 가려서 해야지. 어떻게 사단장 승용차를 김바이 할 생각을 다 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 전도봉 장군께서 이 승용차라는 아주 고가의 장비를 김바이 당한 거 말고도 뭐 값으로 따지면야 뭐 승용차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번 당하셨더라고요. 난 장군들은 아주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병대 전도봉 사단장님은 유독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털렸대요. 그 중에 하나가 별 두 개, 별 두 개가 이 군복 L이, L이? 그건 일본 말이구나. 아무튼 그 상의 카라에 딱 손목에 박혀 있는 그 군복을 여러 번 김바에 당하셨다네요. 여기서 여러 번이라고 한 걸 보면 한두 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어려운 한자로다가 비일비재. 오늘 한번 됩니다. 아무튼 사단장 군복이 김바에 당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단장 공관에는 공관병 또는 당번병이라고 부르는 대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번병이 사단장 군복을 빨아서 빨랫줄에 널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당번병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단장님 퇴근하시면 그때 보고 드려요. 저 사단장님 군복을 제가 김바에 당했거든요. 이렇게? 그게 말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 당연히 비서실 선임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임하사가 보고를 받고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해지단에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새 걸로 보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죠.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해줘야 돼요. 이북 애들이 그 대포 몇 발 날리면 우리도 몇십 발씩 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포탄 맞고서 맨날 찍소리도 못하고 무너진 진지만 보수하고 있으면 그놈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애들 버릇이 나빠진다니까요. 나중엔 더 큰 거 날려요. 그러니까 이 악의 축은 그 근원을 싹둑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의 축? 그건 좀 심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때 그 김바이 하신 도둑님들. 그래서 이 비서실 선임하사께서 그 의심이 가는 중대 선임하사를 찾아가서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네요. 자꾸 이러면 우리 사단장님한테 이른다 뭐 이랬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 선임하사도 사단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공관 바로 뒤쪽에서 초소 근무를 서는 부대가 73대대니까 여기서도 7연대야? 7연대 왜 그래?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아무튼 유력한 용의자죠. 73대대 그 모 중대 애들이 이거 불러다가 조지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아까 그 이빨 부러진 놈 잡은 것처럼 헌병대 그냥 쫙 풀어가지고 관물함 이런데 뭐 한 2박 3일 뒤지면 그거 못 찾겠어요? 어차피 김바이 한 놈도 그거 지가 입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념으로. 이 새끼가 휴가 나가서 투스타 계급장 달린 군복 입고 다니려고 그랬나? 이게 심각해지는데 이러면 어쨌든 이걸 김바이 한 대원은 절대로 그건 못 입어요. 부대 안에서는 뭐 투스타 장군께서 쪽팔리게 군복 안쪽에다가 매직으로 소장, 전도봉 이렇게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바이 한 놈이 계급장만 떼버리면 입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카라에 별 두 개를 떼어낸 자리 그게 군복 원단이 거기만 물이 안 빠져서 딱 표시가 나는데 이건 나 잡아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그 범인이 입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다. 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뭔 얘기하다가 일로 샜어? 그 저 선임하사 사단장한테 일렀죠. 꼬질렀죠. 이제 보고했습니다. 군복이 너무 자주 없어지는데 이 73대대 모중대 이 새끼들 아무래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병대장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의 존경스러운 사단장님 그러지 마라. 나도 해병대인데 해병대에서는 김바이를 당한 사람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긴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김바이를 해온 대원은 영웅 대접을 받아도 김바이를 당한 대원은 개박살나죠. 그래서 그랬는가 이 사단장님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흔쾌히 인정하시고 범인 색출은 불문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대신 당번병은 빨랫줄 근무를 제대로 서야 했겠죠. 근데 전 자꾸 범인이 그 73대대 모 중대가 아니라 당번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상 두 건의 사건을 종합 분석해 보면 해병대에서는 투스타 사단장이라고 해서 김바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즉 해병대 김바위는 물건 주인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아마 해병대 사령부가 포항으로 안 온 이유가 사령관님 쓰리스타죠. 그분이 이렇게 김바위 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경기도 화성에 계신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김바위라는 해병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분들도 놀랍지만 그걸 또 처벌하지 않고 슬쩍 눈 감아주시는 사단장님의 행동도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내가 봐도 심하긴 심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해병대 후배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들은 다 옛날 얘기니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굳이 해병대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신다면 김바위 하고자 하는 품목이 야삽, 천막, 난닝구, 빤스. 이게 난닝구 빤스 이런 건 요즘 뭐 남의 거 줘도 안 입죠. 아무튼 개인 장구류 그 정도만 김바위 합시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